아버지, 그 질 안 좋은 여자 누가 그러던데요? 지금 그 이름 제 앞에서 다시 말해보세요. 강백호가 먼저 칼처럼 끊어버린 순간 식탁 공기가 뚝 끊겼는데요. 입을 열었다가 닫았고 한영자는 젓가락을 멈췄습니다. 강준호만 물컵을 조용히 내려놓았거든요. 구독 눌러두세요. 오늘은 오장미가 면접 노쇼로 찍히는 날이 아니라 그 노쇼를 빌미로 사람 하나를 눌러버리려던 프레임이 집안 식탁에서부터 갈라지는 날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질문 하나만 던져볼게요. 강남봉은 도대체 누구 말을 믿고 오장미를 질 안 좋은 여자로 단정해버린 걸까요? 남봉은 목에 괜히 힘을 주고 말끝을 비틀었습니다. 건너 아는 사람이 내가 내 아들인 줄 아니까 얘기를 하더라. 딱 그 한 줄이었어요. 이름도 없고 직접 봤다는 말도 없고 확인했다는 말도 없습니다. 그냥 그렇다더라만 남는 겁니다. 백호는 거기서 더 크게 싸우지 않습니다. 백호는 감정으로 밀지 않고 빠져나갈 구멍부터 막는 사람이거든요. 백호가 다시 묻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건너 아는 사람이 누구예요? 그 사람이 오장미 씨를 직접 봤대요? 아니면 말만 들었대요? 남봉은 대답을 피하려고 고개만 돌렸고요. 그 회피가 더 확실한 대답이었습니다. 이건 정보가 아니라 프레임이다라는요. 그때 준호가 조용히 끼어듭니다. 준호는 장미를 아직도 안 좋게 봅니다. 연락도 없이 면접에 안 온 건 준호 입장에선 실수가 아니라 파기였으니까요. 그래서 준호는 편을 들면서도 자기 감정도 같이 꺼내버립니다. 백호야, 나도 그건 아직도 열받아. 약속을 그렇게 깨는 건 좋아 보일 리 없지. 남봉이 그 말에 살짝 고개를 들었는데요. 봐라, 준호도 싫어한다는 확신이 얼굴에 스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준호가 다음 말을 덧붙입니다. 근데 아버지, 그건 내가 내 이유로 미워하면 되는 거잖아요. 거기다 남이 만든 소문까지 얹어서 같이 때리면 그건 좀 아니죠. 본 적도 없는 사람 말만 듣고 사람을 확정해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그냥 말 잘하는 놈이 이기는 거예요. 준호 목소리는 낮았는데요. 낮아서 더 날카로웠습니다. 남봉이 살짝 굳었고 한영자는 그때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한영자는 말싸움이 아니라 흐름을 봅니다. 남봉이 회피하는 속도, 백호가 질문을 고르는 방식, 준호가 선을 긋는 지점. 그걸 다 보고 머릿속으로 계산했거든요. 그래서 한영자가 남봉에게 던진 건 판결이 아니었습니다. 당신이 들은 얘기, 그게 전부면 아직은 말할겨. 그 한마디가 남봉 심기를 건드렸는데요. 남봉은 발끈하려다 말고 결국 떠올려버립니다. 최화영이 어제 흘린 말이요. 요즘 준호가 좀 가벼운 쪽으로 흔들리는 것 같아서요. 남봉은 그게 걱정처럼 들렸는데 지금 와서 생각하니 유독 같기도 했습니다. 남봉은 자기가 누군가 말에 끌려가고 있다는 걸 인정하고 싶지 않아서 더 단정해버리고 싶은 타입이거든요. 그날 밤 백호는 집을 나옵니다. 말로 설득해서는 안 됩니다. 남봉은 진실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마음 편한 쪽을 믿는 사람이니까요. 그래서 백호는 방향을 바꿉니다. 맛으로 한번, 행동으로 한번 오장미를 직접 보게 만들자. 백호가 움직이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백호는 장미를 연인으로만 좋아하는 게 아니라 장미가 이상하게 자꾸 프레임에 걸려 공격받는 구조를 못 견딥니다. 변호사라서가 아니라 이 집안이 사람 하나를 말로 눌러버리는 방식에 너무 익숙하니까요. 백호는 그 익숙함을 깨고 싶었던 겁니다. 다음 날 저녁이었습니다. 강백호가 집에 들어오는데요. 손에 들린 건 서류 가방도 아니고 종이봉투 하나였습니다. 식탁 위에 턱 내려놓는 순간 남봉이 미간부터 찌푸렸습니다. 또 뭐냐? 집에 밥 있는데. 백호는 웃지도 않고 툭 말합니다. 그냥 드셔보세요. 동네에서 줄 서서 사는 도시락이라길래 맛이 궁금해서 사왔어요. 준호가 봉투를 힐끗 보더니 투덜거립니다. 또 뭘 사와? 도시락으로 분위기 풀려고. 백호는 대꾸를 길게 하지 않았습니다. 봉투를 자기 쪽으로 끌어당겨 정리하는데 스티커가 보였거든요. 남봉도
준호도 처음 보는 상호였습니다. 익숙한 호텔 이름도 아는 식당 이름도 아니고 그냥 동네 반찬집 같은 글씨였어요. 남봉이 스티커를 한번, 백호 얼굴을 한번 번갈아 보더니 딱 한마디 합니다. 이런 데는 또 어디서 알고 사왔어? 백호는 어깨만 으쓱하듯 말합니다. 지나가다 봤어요. 줄이 길길래 그냥. 남봉은 코웃음을 쳤는데요. 뚜껑을 여는 순간 분위기가 바뀝니다. 자극적인 냄새가 아니라 집밥 냄새가 확 올라왔거든요. 한영자가 먼저 한 입 먹고 표정이 아주 미세하게 풀립니다. 남봉은 별거 아니네 하는 얼굴로 먹다가 젓가락이 자꾸 갑니다. 준호도 결국 한 입 먹습니다. 그리고 준호가 낮게 말해요. 맛은 괜찮네요. 준호의 괜찮다는 사실상 칭찬입니다. 여기서 포인트는요. 이 도시락이 어디서 왔는지 아직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준호도 장미를 좋게 본다가 아니라 자기 판단을 다시 세우는 쪽으로만 갑니다. 남봉이 비웃듯 던집니다. 그래서 맛있으면 인성도 좋냐? 준호가 툭 받아칩니다. 인성 증명하자는 거 아니고요. 아버지는 왜 자꾸 대충이니 질이 안 좋다니 그런 말부터 붙여요. 적어도 이렇게 정성이 들어간 걸 보면 대충이라는 말부터는 함부로 못하겠다는 거죠. 준호는 말끝이 헝클어졌습니다. 장미에게 실망한 마음은 그대로인데 그날 통화 중 들렸던 숨소리와 잠깐만요 하던 공기가 계속 걸려요. 그때 장미 옆에 누군가 있었고 장미가 잠깐 끊고 다시 돌아와 숨을 고르고 말하던 그 느낌. 준호는 그걸 핑계라고 치부하고 싶었는데 이상하게 마음 한쪽이 자꾸 찌릅니다. 애매하니까 더 짜증이 나는 겁니다. 흔들리는 게 싫어서요. 백호가 그걸 압니다. 그래서 백호는 준호를 설득하지 않고 남봉을 찌릅니다. 아버지, 오늘은 누가 맞냐 틀리냐가 아니라 남이 만든 말로 사람 찍어 누르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최소한 확인은 하고 말해야죠. 남봉은 더 말하지 못했습니다. 인정해서가 아니라 입이 막혀서요. 자기는 지금까지 확인 없이 말해왔다는 걸 스스로도 알고 있으니까요. 식탁은 그렇게 완전한 화해가 아니라 단정히 한번 멈춘 상태로 끝났습니다. 이 집에서는 그게 엄청난 변화거든요. 그리고 바로 다음 날 한영자가 우연히 오장미의 행동을 보게 되는 사건이 터집니다. 과장 아니고요. 진짜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요. 한영자가 사무실 근처 골목을 지나는데 작은 아이가 길가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엄마를 놓친 겁니다. 사람들은 경찰 부르세요 하고 지나가고 누군가는 휴대폰만 들이댔습니다. 그때 장미가 뛰어와 아이 앞에 쪼그려 앉습니다. 괜찮아. 울지 말고 숨부터 쉬자. 장미는 아이 손을 잡고 주변을 훑고 가게 사장에게 물을 부탁하고 동시에 아이가 기억하는 단서를 하나씩 꺼내게 했습니다. 엄마 옷색이 뭐였어? 신발은? 여기로 왔을 때 뭐가 보였어? 장미는 달래기만 하는 게 아니라 아이가 찾을 수 있게 만드는 말을 했거든요. 잠시 후 엄마가 미친 듯 뛰어와 아이를 안고 울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데 장미는 칭찬받을 틈도 안 줍니다. 다행이에요. 다음엔 손 꼭 잡으셔야 돼요. 그러고 휙 돌아서요. 한영자는 얼굴을 똑바로 보진 못했는데요. 이상하게 목소리와 태도가 머리에 박혔습니다. 저 애는 남한테 보이려고 착한 척하는 게 아니라 그냥 몸이 먼저 움직이는 애다. 그날 오후 오장미가 백호 사무실로 옵니다. 장미는 며칠째 망설였는데요. 준호가 자기를 안 좋게 본다는 걸 알면서도 오해를 풀 기회가 사라지는 게 더 싫었습니다. 문제는 장미가 설명을 끝까지 못한다는 거예요. 채화영이 부탁해 놨거든요. 내가 그날 아팠던 거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아줘. 장미는 거짓말을 하려는 게 아니라 약속을 깨고 싶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변명은 늘 중간에서 멈춥니다. 제가 누굴 좀 도와주다가 그 다음이 안 나와요. 그게 사람을 더 나쁘게 보이게 만드는 것도 아는데 입이 안 떨어집니다. 그때 한영자가 백호 사무실 쪽으로 들어옵니다. 원래 목적은 다른 서류였는데요. 문을 열자마자 장미를 봅니다. 장미는 순간 얼어붙습니다.
나 지금 또 오해받나 싶은 얼굴이었거든요. 한영자가 먼저 말합니다. 오장미 씨 맞죠? 백호가 요즘 자꾸 만난다길래 어떤 아가씨인가 궁금했는데 이렇게 보네요. 장미가 당황해 고개를 끄덕이자 한영자는 바로 캐묻지 않습니다. 그 대신 장미 책상 위를 스치듯 보는데요. 서류 더미 사이에 얇은 책 한 권이 끼어 있었습니다. 모서리가 닳고 접힌 자국이 여러 군데. 누가 봐도 자주 보는 책이었어요. 한영자가 그 책을 손끝으로 가리키며 묻습니다. 그건 뭐예요? 요리책이에요? 장미는 순간 숨이 걸렸는데요. 이건 말할 수 있었습니다. 화영과의 약속을 깨지 않아도 되는 이야기니까요. 아, 네. 반찬 만들 때 참고하는 책이에요. 제가 많이 부족해서요. 한영자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부족해서라는 말이 마음에 들었던 거예요. 잘난 척하는 사람은 책을 숨기고 진짜 하는 사람은 책을 꺼내놓거든요. 한영자가 딱 혼내는 말이 아니라 길을 열어주는 말투로 말합니다. 이런 책은요, 손이 안 가면 절대 책상 위에 못 올라와요. 손을 타는 사람이네. 장미가 어색하게 웃으려다 말고 고개만 숙였는데요. 한영자가 한마디를 더 얹습니다. 목소리는 부드러운데 질문은 현실적이에요. 백호 말로는 요즘 마음이 복잡해 보이던데 오장미 씨도 무슨 일 있었어요? 괜찮으면 딱 한 가지만 말해봐요. 지금 제일 곤란한 게 뭐예요? 장미는 입술을 떨었다가 결국 말합니다. 제가 갑자기 급하게 도울 일이 생겼었어요. 그래서 중요한 약속을 하나 놓쳤고요. 한영자는 왜 놓쳤어? 로 몰아붙이지 않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해요. 그래, 급한 일 있을 수 있어. 근데 그럴수록 설명은 더 잘 남겨야 해. 그래야 다음에 기회가 다시 와도 사람 마음이 먼저 다치지 않잖아. 장미 눈이 잠깐 흔들립니다. 혼나는 말이 아니라 살아남는 법을 알려주는 말이었거든요. 한영자는 그 표정을 보고 확신합니다. 이에 변명하는 애가 아니라 말을 못하는 사정이 있구나. 그리고 결정타가 여기서 터집니다. 한영자가 장미 손을 보다가 장미책 속에 끼워둔 작은 종이 하나를 봅니다. 영수증도 아니고 메모도 아니고요. 어제 백호가 들고 온 도시락 봉투에 붙어있던 그 스티커와 똑같은 결의 글씨가 박힌 종이었습니다. 장미는 습관처럼 그 종이를 레시피 책에 끼워둔 거예요. 한영자 눈이 아주 미세하게 흔들립니다. 한영자가 조용히 묻습니다. 오장미 씨 혹시 어제 누가 도시락 사온 거 그 집이랑 관련 있어요? 장미가 순간 얼어붙습니다. 장미는 대답을 할 수 있는데도 뭔가를 삼킵니다. 관련 있다는 말은 곧 내가 거기서 산다는 말이고 그 다음 질문들이 따라올 게 뻔하니까요. 장미는 겨우 이렇게만 말해요. 그냥 가까워서요. 한영자는 그 한 단어로 충분했습니다. 가까워서는 거짓말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 말이 의미하는 건 큽니다. 어제 식탁에서 남봉이 대충이니 질이 안 좋다니 하던 그 프레임의 대상이 지금 자기 눈앞에서 정성과 침착함으로 버티고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니까요. 한영자가 조용히 숨을 한번 고릅니다. 오장미 씨, 오늘 점심때 골목에서 애기 울던 거 정리해준 사람 당신 맞죠? 장미가 놀라 눈을 깜빡입니다. 네. 아, 네. 그냥 애가 너무 울길래요. 한영자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런 걸 그냥이라고 하는 사람이면 최소한 남을 밟고 올라서진 않겠네. 그 말이 백호 마음을 더 단단하게 만들었고요. 백호는 속으로 결심합니다. 이제는 아버지에게 말이 아니라 현장을 보여줘야 한다. 문제는 동시에 다른 긴장도 올라온다는 겁니다. 최화영은 오장미에게 그날 아팠던 거 말하지 말라고 부탁해놓고 오히려 그 약속을 장미 목에 걸어둔 상태입니다. 장미가 제대로 설명 못하는 틈을 이용해서 장미를 더 불리하게 만들 수도 있어요. 그리고 준호는 아직도 애매합니다. 장미를 좋게 보진 않는데 이상하게 그날의 공기가 계속 걸려요. 그래서 준호는 결국 움직이게 됩니다. 사람은 마음이 애매할 때 제일 못 견디거든요. 미워도 확실하게 미워야 하고 미안해도 확실하게 미안해야 하는데 지금 준호는 그 어느 쪽도 못하고 있으니까요.
그날 밤 최화영은 오장미 집 쪽으로 차를 돌립니다. 잃어버린 핀이 하나 있었거든요. 핀 하나가 뭐 대수냐고요? 화영 같은 사람에게는 대수입니다. 작은 흔적 하나가 나중에 목을 잡을 수 있으니까요. 화영은 찾으러 온 게 아니라 흔적이 남기 전에 정리하러 온 겁니다. 화영은 초인종을 누르지 않습니다. 문 앞에서 한번 숨을 고르고 주변을 확인한 다음 아주 자연스럽게 문을 밀어봅니다. 잠금이 완벽하지 않은 틈이 있었고요. 화영은 그 틈을 기다렸다는 듯 조용히 들어옵니다. 집안 공기가 확 달라지는데요. 생활 냄새, 밥 냄새, 사람 손이 닿은 흔적. 화영이 제일 싫어하는 종류의 공기였습니다. 생활은 늘 증거가 되거든요. 화영은 주저하지 않습니다. 현관 수납장, 신발장 위 작은 바구니, 거실 서랍 손이 닿는 곳마다 정리하듯 뒤집습니다. 그러다 식탁 쪽에서 반짝 금속이 손끝에 걸립니다. 화영이 숨을 삼키며 핀을 들어 올리는데요. 그 순간 화영 눈빛이 잠깐 풀립니다. 찾았다. 그런데 바로 다음 순간 눈빛이 다시 얼어붙습니다. 등 뒤에서 아주 작게 발소리 하나가 들렸거든요. 누가 들어오는 소리가 아니라 원래 집안에 있던 사람이 움직이는 소리였어요. 화영이 천천히 고개를 돌립니다. 거기 서 있는 사람은 정숙희였습니다. 숙희는 처음엔 멍하게 웃는 얼굴이었는데요. 화영 손에 들린 핀을 보자마자 아이처럼 손뼉을 치려다가 딱 멈춥니다. 눈이 깜빡깜빡 느리게 움직이고요. 그 다음 표정이 바뀝니다. 웃음이 아니라 기억이 올라오는 얼굴이었습니다. 숙희가 핀만 바라보며 아주 조용히 중얼거립니다. 그거 그날 떨어뜨렸어. 그 한마디에 화영 얼굴에서 피가 싹 빠집니다. 숙희는 정답을 말하진 않습니다. 대신 화영 가슴을 더 세게 찍는 단서만 흘려요. 하늘이 오늘 안 와? 그 이름이 튀어나온 순간 화영은 진짜로 숨이 막힌 사람처럼 굳어버렸습니다. 화영은 억지로 웃음을 붙이려 합니다. 제가요? 제가 잠깐 뭘 떨어뜨려서 말은 정중한데 손은 핀을 더 꽉 쥡니다. 숙희는 화영을 똑바로 보지도 않은 채 핀만 가리키며 다시 한번 말합니다. 나봤어. 그 말이 너무 담담해서 더 무서웠는데요. 화영은 그 담담함을 견디지 못합니다. 화영 머릿속에는 계산이 미친 듯이 돌아갑니다. 지금 이 여자가 기억을 더 꺼내면 끝이다. 핀을 숨기는 게 문제가 아니라 입을 막는 게 먼저다. 화영이 한 발 뒤로 물러나려는 순간 숙희가 한 발 앞으로 다가옵니다. 그 순간만큼은 누가 가해자고 누가 피해자인지 구분이 안 됩니다. 화영이 물러서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숙희가 화영을 밀어붙이는 꼴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밖에서 문고리 돌아가는 소리가 들립니다. 누가 들어오려는 겁니다. 화영 눈동자가 흔들립니다. 숙희도 소리에 고개를 돌리려 하고요. 화영은 마지막으로 핀을 숨길지 들고 튈지 아니면 숙희를 달래서 시간을 벌지 선택해야 합니다. 그런데 화영이 어떤 선택을 하든 이미 늦었어요. 숙희가 그날이라는 단어를 꺼낸 순간부터 화영은 이 집에 흔적을 남겼고 그 흔적은 반드시 누군가의 눈에 걸릴 테니까요. 예고는 여기서 끝입니다. 다음화에서 더 소름인 건요. 최화영이 핀을 되찾는 걸로 끝내지 않는다는 겁니다. 화영은 이제부터 오장미를 묶어둔 약속을 이용해서 숙희가 입을 열지 못하게 만드는 판을 짤 거예요. 그런데 숙희는요. 계산이 없어서 더 위험합니다. 말하면 안 되는 걸 갑자기 떠올리면 그냥 말해버리거든요. 그 한 줄이 누구 인생을 찢어놓을지 이제부터 진짜 시작입니다. 구독 눌러두셨죠? 여기서 여러분 선택이 갈립니다. 댓글로 딱 2글자만 남겨주세요. 핀 vs 하늘. 다음화에서 먼저 터져야 하는 건 뭐라고 보세요? 핀이 먼저 드러나야 화영이 무너질까요? 아니면 하늘이라는 이름이 먼저 새어나가야 판이 뒤집힐까요? 댓글로 여러분 선택 남겨주시면 그 선택 기준으로 다음 대본은 더 쫄깃하게 갈라서 이어갈게요.